네, 안녕하십니까. 집하고 진행을 맡은 앵커 김종훈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이 급냉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지금 부동산 트렌드 전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 박원관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위원님 모시고 한번 이 부동산 트렌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 부동산 트렌드 수업 저도 재미있게 읽고 있는데, 그래서 이 책을 주요 내용들이 보면 그래요. 지금 제일 고민이 많은 연끌족이라든지 지금 뭐 집값이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급냉하고 있는지 이런 전반적인 트렌드를 그 위원님의 그동안에 모든 노하우가 축적돼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적극적으로 읽어보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이 책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 시장 연관지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시장 흐름부터 얘기해 보면 이번에 갑자기 집값이 급냉하고 있다는데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요인이라고 보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가 지금 스마트폰 보급률이 지난해 기준으로 93%입니다. 그러면 애기 빼고는 다 스마트폰을 들고 있다는 거죠. 정보를요, 사람들이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수용하고 유통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 같은 정보를 같이 바라보니까요. 생각이 엇비슷해지고 행동도 엇비슷해지는 모양새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집단적 사고. 또 하나는 이제 군집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아무도 집을 안 사는 세상이 온 거죠. 두 번째로는 수요에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보는 겁니다. 큰 구멍이 발생한 거예요. 주택시장의 핵심 수요층이 누구였습니까? 20, 30대 MZ세대였잖아요. MZ세대는 최근 2, 3년 동안 연끌 비투를 했어요. 패닉 바잉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탈탈 털어서 집을 샀는데 집값이 고점 대비해서 좀 빠진 데는 30%, 많이 빠진 데는 50%까지 빠졌어요. 어떻게 보면 연끌 비투 해가지고 충격에 지금 빠져 있고 집은 사면 안 되겠구나, 집 사면 큰일 나겠구나 생각을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MZ세대들은 당분간 집을 안 살 겁니다. 왜냐하면 MZ세대들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중독된 세대가 아니고요. 투자 중독된 세대에 더 가깝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가격 메리트가 부각될 때까지 지켜보겠죠. 그때까지는 거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주택자들이 가면 집을 사야 되는데 1주택자들이 집을 살 수가 있나요? 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취득세만 1주택자가 한 채 더 사면 8%예요. 종부세 규제 그대로 있죠. 양도세 중과도 그대로 살아있죠. 대출 규제 있죠. 그러니까 1주택자들이 지금 집을 살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무도 집을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아니 불과 3, 4개월 전에 엄청나게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종적을 갖춰버리는 이 원인은 결국은 두려움도 전염된다. 두 번째로는 수요에 커다란 싱크홀이 발생했다. 제 생각에는 리먼 사태가 터졌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냉각되고 있는 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어떻게 보면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과거 리먼 때보다 어찌 보면 더 지금 상황이 좋지 않다 해서 집값 40% 폭락설까지 나오고 있던데 40%가 빠지려면은 결론적으로는 IMF 두 번 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수로 빠지려면. 이건 너무 과도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측이다. IMF 때가 98년이죠. 이때 당시에 KB 시세를 보면은 전국 주택 가격이 12.3%, 그다음에 서울은 13.2% 정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40% 빠지려면은 그죠? 한 해 동안 거의 뭐 글로벌 금융위기가 아니라 외환위기가 세 번 와야 된다. 벌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가격은요 30% 빠진 데도 많고요. 40% 심지어 반토막 난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하여튼 거칠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일종의 공포 비즈니스를 수 있거든요. 하락론자들은 막 지금 급락할 거니까 빨리 지금이라도 털어야 된다고 어떻게 막. 팔아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요층이 없어. 남들이 바보예요? 내 집을 비싸게 사주게? 어차피 거래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 트렌드 수업에서도 거론하셨지만 2030 세대, 소위 MZ 세대를 고찰한다면
이들의 부동산 시장 트렌드를 어떻게 읽을 수 있나요? 지금 집값 급락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MZ세대들이 더 이상 패닉 바잉에 나서지 않는다. 시장이 언제 다시 회복이 될 거냐? 그러면 저는 MZ세대가 시장에 다시 되돌아와야 된다. 결국은 MZ세대의 컴백이 되어야 시장도 어느 정도 거래가 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은 MZ 세대는요 당군 이래 가장 금융지능, 재무지능이 뛰어난 세대예요. 아마 가격 메리트가 부각되면 시장에 다시 돌아올 겁니다. 집값이 어떻게 될 건지는 결국은 금리에 따라서 뭐 결정될 거다. 아마 누구든지 다 알고 MZ 세대들 압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랠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야 집값도 하락세가 어느 정도 멈출 거다 이 정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은 MZ 세대가 아마 그때쯤 되면은 조금은 선별적으로 매수세에 나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리 인상 랠리가 적어도 뭐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 어쨌든 그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바라보시는 게 낫겠죠. 지금 MZ 세대도 10년 전 하우스표 사태를 재현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많습니다. 부모 세대들이 하우스포로 고통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번에 MZ 세대들이 집을 샀다고 하지만 Z 세대는 20대니까 그리고 집을 안 샀어요. 결국 이번에 집값을 끌어올리고 집값이 급락하면서 피해를 보는 세대가 저는 밀레니얼 세대라고 보는 겁니다. 밀레니얼 세대 30대잖아요. 그럼 부모 세대가 베이비 부모예요. 부모 세대가 2012년에 하우스포 사태로 고통을 겪었잖아요. 이번에 저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대를 이어서 하우스포 사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더 심각한 것은요. 하우스포 사태, 그걸 깡통주택 사태라고 보면 되거든요. 집을 대출내서 샀는데 혹은 뭐 전세 끼고 샀는데 전세금 반환, 대출금 반환하고 나니까 남는 게 없더라. 그게 깡통주택 아니겠어요? 거기에 사는 세입자까지 다친다는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리먼 사태가 터졌던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의 전세가 비율을 보면요. 그때 2008년 8월에 수도권 전세 가격 비율, 그러니까 이 아파트 기준입니다. 이게 41%였어요. 근데 이번 8월에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 비율이 62%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뭐예요? 21%포인트가 높다는 얘기죠.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세입자가 집주인한테 무이자로 돈을 더 많이 빌려줬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많이 빌려줬으면은 주택 가격이 빠지면은 내 보증금을 제대로 못 챙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집주인 입장에서 내줄 돈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깡통. 소위 말하는 갭 투자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자기 돈 없이 샀는데 심지어 집값이 떨어져.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뭐 은행에 대출은 막혀 있어. 그래 이렇게 되면 부도가 나는 거죠. 2008년도만 하더라도 깡통 전세 사태는 없었어요. 전세가율이 높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깡통 주택뿐만 아니라 깡통 전세까지 같이 일어날 수 있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규제 완화책을 뭐 강남은 뭐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좀 서둘러서 조정 대상 지역을 완화를 해야 되는 것 같다. 왜냐? 그것은 집주인 문제가 아니라 세입자의 어떤 그런 보호 차원이라도 급냉을 좀 막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또 특이한 점이 뭐 좀 약간 집에 대해서 너무 잘 분석한 것 같은데 주주 사회라는 키워드로 위원님이 책에서 썼던데 먹고 입는 데는 부담이 안 가고 큰 돈 뭐 사실은 잘 사나 못 사나 차이가 없지만 이 사는 데서는 이 같은 세대지만 누군가 집을 당첨받으면 상실감을 느끼고 좀 이런 걸 분석을 주주사회라고 분석을 해놓으셨던데. 이 주주사회가 좀 말씀드리면은 그러니까 원래 의식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는 맨 마지막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뭐 먹고 입는 것은 다 고만고만하고 최근에 하나 더 들어와. 락이라고 해서 해외여행이 뭐 들어왔는데 이것도 다 해외여행도 뭐 부자들이
바빠서 못 가잖아요. 네, 주로 맞습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해외여행을 많이 가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의식주 락이 저는 인간의 필수 요소, 4대 요소라고 보는데 결국은 다른 것은 다 뭐 잘 사나 못 사나 다 비슷해지는데 네. 집값만 결국은 비대해지는 사회. 네네. 집이 결국 주인이 되는 사회가 그게 이제 집이 주인이 된다고 그래서 주주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집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가격에 올인하기 때문에 생긴 현상이에요. 이게 이제 네. 아파트 교신도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데 네네.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 책에서 가장 핵심 네네. 키워드가 바로 주주사회입니다. 네네네. 예. 그래서 아파트에 모든 걸 걸고 살다 보니까 더 조마조마하는 삶.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홈을 하우스로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삶을 그 아파트 가격이라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정육점에 그 돼지고기 그람수 재듯이 네네. 가격으로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서열화하고 저는 무게 재고 이런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내가 그러면 3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30억짜리 아파트 사는 사람에 비해서 그러면 행복이 그러면 10분의 1밖에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럼요. 제가 집 빼고는 삶이 큰 차이가 안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론 그거로부터 완전 자유롭지는 못하지만 네네. 중요한 것은 아파트 값이 비싼 곳에 사는 사람들이 그게 행복과 비례한다는 그런 생각은 진짜 위험한 거다. 그게 아파트교에 저는 네. 그게 위험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좀 제가 책에서 좀 적었죠. 네.